첫 번째 문제는 시험 보는 모두들이 맞출 수 있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레벨의 인수분해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너무 시원하잖아. 누구를 x라고 쓸 거죠? 네, 11의 값을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x 곱하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입니다. 전개할 때는 1차함계수가 똑같도록 전개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차식, 고차식 인수분해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입니다. 계산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x값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끝에 거 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6x, 가운데 두 개 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조립집보를 해야 되겠네. 1로 되는 것 같습니다. 1호 3 마이너스 9인데 1로 됩니다. 1로 했더니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인가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두 개의 공통인수가 누구야? 네, x 플러스 3의 제곱이 공통인수인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묶어주면은 여기서 이걸 더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7x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다 x값만 대입하면 되죠? x값을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11을 대입했더니 121 더하기 77 121 더하기 77이면 198? 198에서 2 뺐으니까 196? 근데 196도 14의 제곱이잖아. 근데 문제가 소인수분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14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네, 이게 답이네요. 첫 번째 거는 변별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것도 2차 함수 포물선 고등학교 1학년 문제네. 이것도 변별력이 없겠다. A점 좌표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원점이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B,C라는 점이 있는데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O 여기서 얘기하는 꼭지점은 포물선의 꼭지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꼭지점은 삼각형 ABC의 꼭지점이 A, O, B가 꼭지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점이 꼭지점인 세 점이 꼭지점이 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점은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B라는 점의 좌표하고 AO를 연결하는 선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든. 직선의 AO는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 한 칸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3칸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원점 좌표 값을 지나니까 이런 직선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값 구하라는 얘기죠. 3x 플러스 y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의 일반형과 b,c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거리의 값이 루트 10분의 BCF로 아나? BCF 모르지. C값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B로만 표현하라고 C는 없애라고? 그래서 B값 대신, C값 대신에 대입할게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2? 근데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야, 음수야?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B-2의 제곱 플러스 8인가요? 그래서 모든 B에 대해서 항상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값입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한 첫 번째 답은 루트 10분의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2의 값이 첫 번째 거의 답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B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AOB에 대해서 AO라는 길이를 밑변으로 잡으면 AO에서 B점까지 길이가 높이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O의 길이 곱하기 그리고 거리의 값을 가지고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O라는 길이의 값은 루트 10인가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이 삼각형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거야. 근데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면서요.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축의 값이 2가 대칭축인가? 그럼 2 대입했더니 최소값은 2 빼기 4 플러스 6? 네, 4의 값이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풀었던 두 문제는 과거대 시험 보러 간 아이들은 다 맞출 겁니다.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요가 지금까지 다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두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시간이 걸리려나 모르겠네. f하고 g가 있는데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분수함수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수함수는 정의역을 어떻게 구하지? 분수함수의 정의역 어떻게 구하냐고. 뭐가요? 분모가 0이 아니었을 때가 분수함수의 정의역이죠. 그래서 정의된다는 표현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다는 표현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절대 분모에 있는 값은 0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뺐습니다. 뺐더니 2차식인가?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에요? 얘가 절대로 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인 게 빵이 안 나오려면은 그 말 자체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따라서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습니다. 그때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123부터 k의 범위가 플러스 23까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hx의 값은 두 함수를 곱한 녀석인데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하도록 k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h하고 g를 곱해서 3차 함수네? 3차 함수의 값으로서의 h의 값이 있습니다. h의 값은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kx 플러스 1의 값이 전개했더니 k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4kx 이게 지금 h입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술을 잘해야 되겠다. 방금 전까지 풀었던 문제까지는 변별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부터가 변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hx라는 녀석의 값이 고사에 까먹었으려나? k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4였나? 이게 지금 h입니다. h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함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나? 맞죠?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지금? K가 h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오른쪽에 증가하려면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증가함수 앞에 내용 종류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 종류 이런 거 있었잖아.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며. 지금 증가했으면 좋겠다며.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커야 돼?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가 이제 문제야. 등호의 존재 여부가 문제입니다. 0보다 크면 증가하죠. 0이 되는 게 있어도 괜찮아? 중간에 0이 되는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3차 함수 h의 값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x가 0이라고 한다면 0보다 오른쪽에서는 다 증가야? 오른쪽에서는 다 미분한 게 0보다 커? 0에서가 미분한 게 빵이구나? 0보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등호가 없어야 되네? 그럼 등호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애매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k의 값이 양수나 0이나 음수란 보장이 없네요. 그래서 k의 값에 대해서 범위를 쪼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의 값이 양수였을 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k가 양수가 됐을 때 생각하는 중이고요. 근데 도함수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최고차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인데 3k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k가 지금 도함수입니다.
근데 K의 값이 양수니까 이건 이차함수네. 아래로 블록이네 또.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대칭축이 누구지? 마이너스 3K분의 1 값이 대칭축이야?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작아 지금? K가 양수니까? 그럼 도함수의 값은 지금 이렇게 된 게 도함수거든. 이게 H'입니다. 아래로 블록이고요.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3K분의 1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0의 값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 값이 음수기 때문에 0의 값은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0보다 오른쪽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다 양수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야? 0보다 오른쪽에서 양수였으면 좋겠어. 0보다 오른쪽에서 양수가 되려면 0대 2번 값이 빵이면 오른쪽에 다 양수야? 0대 2번 값이 빵이 아니라 뭐 0대 2번 값이 3이어도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양수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다 0대 2번 게 필요한 거야? 0대 2 했더니 누군데? 0대 2 했더니 4K이고 4K 값은 0이어도 괜찮고 양수여도 괜찮다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여서 증가함수입니다. H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그런 지금까지 했던 걸 말로 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K가 양수였잖아. K가 양수니까 K가 이거 양수잖아. 이게 양수면 당연히 증가함수인 거 만족하잖아. 처음으로 구한 K의 값이 0보다 크면 된다고요? 지금 구한 거는 K 값이 0보다 크면은 그러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네, K가 0일 때를 하고 있습니다. K라고 하는 값이 0이라고 한다면 HX 값은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 자체가 그림이 뭔 줄 알잖아.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오른쪽에서 당연히 증가함수죠? 따라서 K값이 0이어도 평행합니다. 세 번째는 K값이 음수일 때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거 하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가 음수가 됐을 때는 K값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그림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할 거 아니야? 0이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든지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다 감소해요? 그래서 절대 증가할 수 없죠. 이거 맞아요? 그러면은 요 말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최고차계수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고?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h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절대 이건 0보다 오른쪽에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k값은 증가하는 k가 아닙니다. 증가하는 k값은 따라서 문제는 증가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고 있잖아.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의 정체는 0보다 커났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태양 S가 있습니다. 태양 S를 초점으로 하고 타원의 궤도를 따라서 행성 1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축 AB가 X축에 놓여져 있고요. 태양 S는 원점과 꼭지점 A 사이에 있습니다. AS의 기대값은 2, 3분 SB의 기대값은 18, 다음을 구해주세요. 첫 번째 타원을 갖다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출발합시다. 타원의 방정식은 초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초점의 값은 다음과 같은 녀석의 값을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좌표 평면상에 C,0이라는 F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C,0이라는 F'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기준으로 타원은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습니다. 그때 꼭지점 좌표의 값이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고요.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A-A, 0,B, 0,-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타원의 방정식이 수준은 누구라고요?
수진아, 이때 타원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인연이 복수 많이 했네.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게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c의 값을 알고 싶다면 c의 값은 a가 더 크면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타원을 구할 겁니다. 이게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주여기도 지금 들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와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뭘 알고 있냐면요.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AS의 길이 값은 2, SB의 길이 값은 1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부터 B까지 간격은 20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10,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S라는 점의 좌표가 초점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양 S의 값은 초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8인가요? 초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8이 초점입니다. 근데 초점의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8의 제곱 초점의 값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뺀다고요? 그럼 B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네, B의 값은 6입니다. A는 10, B가 6이니까 이 타원의 방정식은 A 자리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잖아.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네, 이 타원만 구하세요. 자, 두 번째 게 요구한 거는 OE라고 하는 선분이 있습니다. OE라고 하는 선분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는 이 OE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 OE라는 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았습니다. 매개변 세타를 이용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X하고 Y 값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A가 10인 거 알고 있고 B의 값 6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10, A가 10이니까 10 코사인 세타, Y의 값은 6 사인 세타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값은 이미 10인 거 알고 있고요. B의 값은 6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세타의 값이 3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타원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어떻게 구했지?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위의 점이 x1, y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수준이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해봐요. 네, x1, x 플러스 y1, y의 값은 r제곱으로 잡습니다. x제곱 대신에 둘 중에 하나한테 x1 대입하고요. y제곱 대신에 둘 중에 하나한테 y1을 대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는 임의의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x1, y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 접선의 방식이 뭐가 된다고요? 네, a제곱분의 x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한테 x1을 대입했고요. b제곱분의 y는 y가 이게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그 점의 좌표가 누군데요? 여기다 세타한테 3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이건 6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타원이 있는 점입니다. 타원이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합니다. 타원의 방정식한테 x값 하나한테 5를 대입해요? 5 대입했더니 20분의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루트 3의 값을 y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그럼 3루트 3이면 약분했더니 구태 정리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쉽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S2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L세타라고 한다면 S2, S는 여기인 것 같고 2.5까지 여기가 S인가? 여기 길이를 L세타라고 한다면 L세타라는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L세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까? S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 빵이었고요. 2점의 좌표의 값은 10 코사인 스타 컴마
6사인이라는 점의 좌표가 2점 좌표입니다. 근데 L세타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려고 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10 코사인 세타 플러스 8의 제곱. 그 다음 6 사인 세타의 제곱인가요? 그걸 산수했더니 100 코사인 제곱 플러스 160 코사인 64 36 사인 제곱인가요? 근데 36 사인 제곱과 36 코사인 제곱은 36? 그럼 36 코사인 제곱이 지워졌으니까 64 코사인 제곱이 나올 거고요. 네, 36이라는 숫자, 36 사인 제곱, 36 코사인 제곱, 36 더해서 100이라고요.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인 것 같은데? 네, 8 코사인 세타랑 10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러면 원래 루트를 벗기면 절대값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코사인의 범위의 값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항상 양수여서 절대값을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이가 L세타입니다. 근데 L세타라는 길이의 최소값도 구하고 그때 세타값을 구하러 갑니다. 얘가 누구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됐을 때가 최소값은 2라고요? 나 방금 8 들은 것 같다, 수진아? 들었는데? 아, 파이. 아, 세타가 마이너스 1 나온 세타의 값은 파이예요. 네 번째 거는 세타의 값이 빵부터 4분의 파이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5이라고 하는 선이 지나가는 영역의 넓이의 값을 보라고 합니다. 일단 세타의 값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움직이게 되면 세타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2점 좌표 여기 썼거든? 세타가 빵이면 5이라는 선은 여기 섰습니다. 세타랑 각이 커질수록 2점 좌표의 값은 살짝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 2점 좌표의 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럼 4분의 파이가 됐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4분의 파이가 되면은 점의 좌표가 5루트 2, 3루트 2. 그러면은 세타라는 녀석의 값이 점점 커질 때마다 점점 올라가서 정확히 45도가 되는 순간이 있으면 45도가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 이 점의 좌표의 값은 주여가 뭐라고? 네. 5루트 2, 3루트 2였다고 집중하지 않고 있네. 저 점 5루트 2, 3루트 2가 되는 순간에 5이라는 선이 지나온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넓이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45도야? 그러면 왼쪽에는 이 넓이는 구하기 쉽다. 이게 45도짜리 삼각형이니까 45도짜리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겠지, 이 삼각형은. 근데 여기 길이가 5루트 2라며. 여기가 5루트 2니까 여기도 5루트 2야? 여기 넓이의 값은 몇이라고?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5루트 2니까 넓이가 몇이라고? 25라고?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오른쪽의 넓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넓이는 부채꼴이 아니야, 이거는. 원이면 부채꼴인데 타원이기 때문에 이건 부채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점의 x좌표가 5루트 2고요. 이 점의 x좌표는 10이라면서요. 우리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해요? 5루트 2부터. 근데 왜 저기가 높이는 3루트인 거 아니야? 25가 아니었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아니었어. 미쳤네. 내가 원이라고 생각했네. 아, 또 멍청이. 그 얘기로 이제 하죠?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어. 여기가 그건 45도죠. 여기가 오르트위가 아니죠. 여기가 오르트위가 맞아? 위에가 3루트. 그런데 45도가 아니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45도잖아. 헐? 뭔 상황이지? 높이가 3루트인데. 여기서 착각을 해버렸네?
타원이 있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인데 점의 좌표가 5루트 2, 3루트 1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45도라고 있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야 여기가? 헐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네. 타원이어도 저기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 타원이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야.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 넓이의 값은 45도라는 게 타원하고 원에 대해서 약간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쌤이 그 차이에 대해서 쌤이 방금 25라고 하는 걸 실수해버렸거든? 왜 25가 왜 아닌지, 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구했던 25는 잘못 구했습니다. 이거 원입니다. 이번엔 타원을 그리려고요. 이 타원을 그렸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세타라는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반지름이 r이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잡습니다. 쌤 일부러 여기 있는 값은 r이 되게끔 했거든? 여기다 a라고 할게요. b의 값이 r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누구야? 아까 타원 있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잡는다 그랬어? 타원 있는 점의 좌표는 a 코사인 세타, 비싸요. b 사인 세타로 잡는다 그랬어? 네. 쌤이 지금 r하고 b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y 좌표가 똑같아? 이렇게 된 건 맞아요? 그러면 이때 x좌표가 a 코사인이지. 타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여기 세타에 대해서 점의 좌표를 잡는 거야. 편의상 그림을 문제 줄 때 이 선을 주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긴 하는데 아까 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 아까 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세타라 그랬지. 여기 세타 아닙니다. 타원은 여기가 세타가 아닙니다. 타원에서 얘기하는 이 세타라는 각은 원에서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점의 좌표를 잡은 다음에 그 점이랑 y좌표 똑같은 점의 좌표를 잡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타라고 하는 걸 편의상 그냥 이걸 세타라고 얘기하고 문제를 줄 때가 되게 많긴 한데 원래는 여기가 이 세타가 아니야. 그래서 타원하고 원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매개변수 세타를 가지고 표현은 했지만 2점 좌표의 값을 매개변수 세타를 가지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은 여기가 이게 세타가 아니야. 이게 세타가 아니야. 세타라고 하는 거는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의 값 6이 되는 원이 있을 때 이 점하고 y좌표 똑같은 점의 좌표 있지. 여기가 원래 세타야.
세타하고 여기 원에서의 세타하고 타원에서 세타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런 설명 없이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순간 착각해 버렸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45도짜리 삼각형이 아니라 밑변 길이의 값이 5루트이고 높이의 값이 3루트가 되는 직각삼각형이었는데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추가할 녀석의 값은 5루트부터 10까지 적분해야 돼. 누구를? 5루트부터 10까지는 타원을 적분해야 돼. 타원을 그러면 y는 하고 써야 되겠네. 이 타원의 방정식을 y는 하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타원은 y제곱의 값이 2항하고 36 빼려고요. 마이너스 100분의 36 x제곱 플러스 36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y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이건 y가 양수인 쪽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36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1 빼기 100분의 x제곱. 되신 거 맞나요? 이거 써보려고요. 6 루트 1 빼기 100분의 x제곱의 값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이거 적분을? 앞에 있는 값은 15인데 뒤에 거의 적분이 문제다. x를 10 코사인 세타로 x를 10 코사인 세타로 이라고 100 x의 제곱 적분을 어떻게 할까요? 미적분에서 특수 취한이네. 쌤이 100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면 10분의 6이어서 5분의 3을 앞으로 내보낼게요. 인테그럴 5루트부터 10까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100 x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는데 적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x의 값을 뭐라고 치환하죠? 사인으로 치환해? a 사인으로?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네, 이걸 특수 치환, 삼각 치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x라는 녀석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x값 대신에 10 사인 세타를 쓰겠다고요? 근데 세타의 값은 여기 있는 세타랑 겹치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치환할 때 반드시 특수 치환은 사인 값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오도록 치환을 하고요. 탄젠트의 값은 등호 없게끔 치환을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적분 파트입니다. 자, 10 사인으로 놓게 되면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왼쪽은 dx인데 오른쪽을 미분하면은 이건가요? 그럼 바꿔 쓰겠습니다. 15 더하기 5분의 3 5루트 2? x가 5루트이면 알파가 누구야? 알파가 4분의 파이야? x가 10이면 알파가 누구야? 루트 속에 있는 건 100 빼기 100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값은 코사인 제곱? 그럼 100 코사인 제곱? 100 코사인 제곱에 루트를 씌웠더니? 10 코사인 알파 근데 뒤에 것도 10 코사인 알파 아니야? dx 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이 남는 것 같은데? 100은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100이 앞으로 나갔더니 근데 문제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을 적분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적분할 때는 반각 공식을 사용합니다. 또 반각 공식을 기억을 못 하거든? 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반각 공식이 수진아 누구야?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은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은 자, 그래서 대입하려고요. 내가 누굴 대입했다고요? 이걸 적분하려고요. 2분의 1도 끄집어낼까? 15 더하기 30 1은 적분했더니 알파? 코사인 2알파를 적분해야 되거든 지금. 코사인 2알파를 적분 어떻게 하지? 코사인을 적분하면 2분의 1. 사인이야? 미분하게 되면 2배를 해야 되지만 적분했으니까 여기다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2분의 파이를 대입했습니다. 사인 파이야? 사인 파이는 빵? 네. 4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4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되신 거 맞아요? 네. 그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30 뺐습니다. 그럼 15가 지워지나? 남은 녀석의 값은? 네, 이게 답이네요. 어렵다 좀. 근데 이게 음, 곡선의 길이 적분할 때랑 타원 적분할 때랑 다른 거. 수선의 길이를 적분할 때랑 타원을 적분할 때가 다르냐는 말이 무슨 말이지? 곡선의 길이 적분할 때 곡선의 길이를 적분하는 거랑 넓이를 구하는 거랑 다른 거지? 타원을 적분한 건 넓이를 구하는 거고, 네, 곡선의 길이랑은 넓이랑은 다른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인가요? 타원의 넓이를 전체 다 구할 때가 있습니다. 타원 넓이를 전체 다 구할 때는 얘가 타원의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거든. 타원의 넓이의 값은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b입니다. 꼭지점 좌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타원의 넓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 1번 하나 한 거야? 주여가 들어보니까 어때 느낌이? 뭐라고요? 그저 그래? 이해는 돼? 누구나 다 그래. 첫 번째 제시문에서 극한의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샌드위치 분동식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언제나 항상 0보다 커 맞습니다. 그리고 x축하고 알파 베타로 둘러싸여 보이는 넓이는 항상 1입니다. 함수 fx 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정의된 범위에서 fx의 넓이는 언제나 1입니다. 확률 초과값 1이니까요. a하고 b 사이의 범위에서의 확률 값을 구할 때는 fx와 x축 사이에 a하고 b 사이의 넓이를 구한 게 확률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부분적 분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루었을 때 다음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건 이과대학 건가? 왜 이렇게 문제들이 다 쉽지? 문제 레벨이 너무 쉽지 않아? 세 개의 실근이 등차수를 이룹니다. 세 개의 실근이 등차수를 이루면은 세 개의 숫자를 뭐라고 적어요? 네, 등차수는 홀수계였을 때 공차가 D가 되게끔 잡는 거지?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실근의 등차중앙. 그럼 등차중앙을 구하라는 얘기는 가운데는 A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지?
다 더한 합의값이 산수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잡는 거죠. 합의값이 3a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미 세근 합의값을 알고 있잖아요. 네, 세근 합의값이 9가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미리 구해놓을까? 두 개끼리 곱한 거 있죠. 여기서 두 개 곱했습니다. 여기서 두 개 곱했고요. 여기서 두 개 곱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곱한 게 a제곱 마이너스 ad. 그 다음 곱한 게 a제곱 플러스 이거야. 플러스 ad. 마지막에 곱한 게 ad가 지워지니까 두 개끼리 곱한 녀석의 값은 3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인가요?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세 실근의 고백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다 곱한 게 누구야? 이거야? 이 값은 누구라고요? a가 3이라면서요. a가 3이니까 27 빼기 d제곱의 값이 c라고요? a가 3이어서 27 마이너스 3d 제곱의 값이 12? 3으로 약분했더니 9 마이너스 d제곱의 값은 4. d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자, c의 값을 구하세요. d의 값은 제곱했더니 5니까 c의 값은 세 실근을 구하세요. 이게 세 실근인가요? 자, 이 정도 문제라면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팩토리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그마 공식 중에 13번 공식이라고 해서 가끔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3분들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그마 k값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계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k라고 하는 숫자는 k 플러스 1에서 1을 뺐다고 할 수 있나요? 저 생각이 하기 힘들지? 저 생각하고 나면은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쓰고서 분수를 따로따로 쓰려고 합니다. 분수의 값을 따로따로 쓴다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앞에 거는 k 팩토리얼 분의 1, 뒤에 거는 앞에 건 k 플러스 1을 약분했습니다. 이제 대입할 겁니다. 1 대입했더니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잘못 대입했지.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마지막 녀석의 값이 n팩분의 1 빼기 그래서 남은 녀석의 값은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만 남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것보다 살짝 더 어려운 걸 만들었습니다. 팩토리얼에 대해서 시그마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면 애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손 못 대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왼쪽의 녀석의 값을 오른쪽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증명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증명할 때 좌변값을 우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좌변값 우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게 좋을까? 분모에 공통되는 건 n팩이 공통돼? n팩으로 분모를 묶어주면 제일 첫 번째가 마지막이?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분자의 값은 n 플러스 2가 있었어. 근데 이 값은 괄호 속의 녀석을 계산을 해봤더니 n제곱 4n 이거 n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그 n 플러스 2로 계산을 해주면 n 플러스 2 곱하기 n팩분의 1? 그런데 여기다 뭘 추가해주면
네, 분모에도 n 플러스 1 곱하고 분자에도 n 플러스 1만 곱해주면 분모가 누구죠? 플러스 네, 분모의 값은 n 플러스 2팩이네요. 이건가요? 그런데 이거 구하는 것까지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시그마를 계산을 하면서요. 시그마 n 값이 1부터 2022까지 시그마 값을 계산하려고 했거든? 그러면은 대입하는 거는 n 플러스 2팩분의 n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해봤잖아. n 플러스 1을 어떻게 하자고? n 플러스 2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빨간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시그마의 n 값이 1부터 2022까지 앞에 거는 n 플러스 1팩분의 1이고 뒤에 거는 이거라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 1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2021을 대입했습니다. 2024 남은 녀석의 값은 더 이상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빨간색을 두 번이나 연습시켜 드렸으니까 이 녀석의 값 이렇게 쓰는 것들 다음에 시그마 문제 나오면 해결할 수 힘이 생길 겁니다. 자, 3번 문제로 갔습니다. 3번은 여기까지 방금 전까지만 완벽하게 풀면 광고는 합격해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x, nx라고 하는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fx라고 하는 곡선과 실수 t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fx하고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는 함수로 잡겠습니다.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ln은 절대값 x하고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의 대소관계를 따져서 누가 더 큰지 판정하라고 합니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소관계는 보통 어떻게 하지? 대소관계는 나누기, 빼기가 적절하겠다. 빼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ln 절대값 x였나? 거기서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의 값을 뺀 녀석의 값을 새로운 함수로 잡겠습니다. g의 값도 있었지? h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f도 있었고 g도 있었으니까요. 뺀 녀석의 값을 hx라고 놓고서 범위의 값은 0부터 1까지 범위라고 얘기했나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누가 크다고요? ln 절대값 x가 더 크겠죠? 그래서 쌤이 알고 싶은 녀석의 값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 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알고 싶은데 ln 절대값 x 플러스 루트 x분의 1이라고? 어떻게 될까 그림이? 그림이 궁금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ln x를 미분해도 ln 절대값 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죠.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미분했더니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바뀌어서 1 빼가지고 이 값이 x분의 1 빼기 2x 루트 x 통분했습니다.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분모의 값은 양수입니다. 분모는 부호를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분자가 빵 되는 게 필요한데 4분의 1에서 빵이에요? 이 무리함수의 값은 음의 상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극?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할 거죠? 0부터 x의 값이 4분의 1까지 도함수의 부호는
x값이 4분의 1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4분의 1 대입하려고요. h한테 4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4분의 1 대입했더니 첫 번째는 누구야? 4분의 1 대입했습니다. 그럼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나 우리가? 2가 큰 거야? ln사가 큰 거야? 2가 더 커요? 4는 2.71을 제곱한 게 3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 양수인 거네? 4분의 1 대입한 최소값이 양수입니다. 최소값이 양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최소값이 양수여서 따라서 ln 절대값 x값이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보다는 큰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0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 fx의 값은 kxln 절대값 x인데 저거에 0으로 갔을 때 극한값,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방금 걸 이용해서 구하라고?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kx 곱하기 ln 절대값 x인데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fx 궁금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값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네. 먼저 이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빵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방금 전 걸 사용해서 x의 값이 0과 1 사이에서 ln 절대값 x는 1 대입한 게 빵이지. 근데 1보다 작은 거 대입할 거지. 1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요. 근데 방금 전에는 절대값 x가, ln 절대값 x가 이것보다는 크다고요? 이게 된 거 맞아요? 근데 나 이거의 극한값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의 극한값? 근데 k가 뭔지 모르겠다. k에 대한 정보가 없다. k에 대한 정보가 양수라는 정보가 있군요. k에 대한 양수입니다. 그런데 빵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양변에 x를 곱할까? x를? x 양수죠? x를 곱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루트 x? x, ln 절대값 x? 되신 거 맞죠? 이게 제시문 첫 번째 나왔던 샌드위치 부등식을 쓰라는 얘기네.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마이너스 루트 x의 값,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 ln 절대값 x의 값,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빵, 극한값을 달면은 등호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에 극한값이 빵? 오른쪽도 빵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 ln 절대값 x의 극한값은 빵이고 거기다 양수 k의 값을 좀 곱해준다고 해도 빵한테 양수 좀 곱했다고 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죠? 첫 번째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야.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문제 풀라고?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지? 0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걸 대입하게 되면 좀 헷갈리거든.
치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 내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왔을 때 fx가 궁금한데 치환하게 되면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t는 부호 바꿨으니까 0 플러스로 가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의 극한값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f-t의 값이 누군데? f한테 마이너스 t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kt ln 어차피 마이너스 t의 절대값이어도 t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녀석에 따르면 0 플러스로 갔을 때 x ln x가 0이었어요? 0한테 음수인 마이너스 k를 곱해도 여전히 0입니다. 이거 둘 다 극한값이 0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fx의 증가감수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고 gt의 값이 부연속이 되는 t의 값들을 그리고 그 함수 값들을 순서상으로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fx가 필요하다고? 증가감수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어서 증감표를 만들라는 얘기네. 증감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곱미분하려고 합니다. 곱미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kx 미분했더니 k. 이번에 뒤에는 lnx를 미분했습니다. x분의 1이라서 kx 곱하기 x분의 1이라서 k죠? 이 값이 빵 되는 값에서 그 값이죠. k ln 절대값 x 얘가 빵 될 때 x가 누군데? 빵이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ln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쌍으로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얘가 지금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죠? k는 어차피 양수니까요. 양수였다가 음수였다 양수예요? 근데 빵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 함수 fx는 빵에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역이 빵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역입니다. 빵에선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상황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그걸 증감표로 표현하래요. 증감표로? 정의역이 있었나? 정의역은 빵이 아닌 그냥 모든 실수인 거죠? 자, 증감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자고요? x의 값이 언제? 도함수의 부호를 찾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이때 빵이었고요. 이때 빵이었습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구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함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2분의 1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fx의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요? 그런데 fx의 그 표를 만들고 gt의 값을 구한 다음에 gt가 불연속이 되는 t의 값도 구하고 그때 불연속인 점의 y좌표도 구해서 순서상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gt가 필요합니다. gt를 구하려면 fx하고 상수함수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필요하거든. 그럼 선생님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거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를 갖다 찾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눈이 막 스르르 감긴다.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2분의 1, 이거라고요? 근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극한값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알면 빵 플러스로 갈 때 어디로 갔지 아까? 빵 플러스로 갈 때 다 0으로 갔었나? 빵 플러스 빵 마이너스 다 0으로 갔죠.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도 감소였죠. 그 다음부터 증가하죠. 여기서는 감소하죠. 이렇게 끝없이 증가할지 끝없이 감소할지 점근선이 있을지를 모르겠거든. 그래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네,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반면에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얘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얘는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럼 상수함수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서는 교점 1개, 여기서는 교점이 2개, 여기서부터는 3개. t의 값이 빵이면 몇 개야? 빵이었을 땐 2개, 3개, 2개, 1개인가요? 이런 gt를 구하세요. y는 gt라는 함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몇 개를 주게 되는 거야? 바뀌었나요? 제일 첫 번째 범위에서는 교점이 몇 개라고요? 네, GT는 다 구했습니다. GT는 언제 불연속이죠? GT가 언제 불연속이냐고요? 마이너스 2분의 K일 때랑 이게 GT의 그래프인가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K일 때랑 0일 때랑 2분의 K였을 때가 불연속이네요. 그때 불연속이 되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했을 때가 함수값이 2, 0이었을 때도 2. 이걸 답으로 쓰세요.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적분해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적분해서 적분한 녀석의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K를 구하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이게 지금 fx였잖아. f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 나와? 로고 ln 절대값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언제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4분의 1이 큰 거야? 루트 4분의 1이 큰 거야? 얘도 커요? 4분의 1. 네. 그러면 2분의 1이 클까요? 루트 2분의 1이 클까요? 요게 더 커요? 근데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한 여기쯤에 있는 값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문제 요구한 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fx의 값을 확률 밀도하면 그래. 이 부분이 확률 밀도하면 그래. 당연히 여기 넓이는 확률 밀도함수 x로 둘러싸인 넓이가 항상 1입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저게 넓이의 값 1 나오는 k를 구하래요. 자, 적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1부터 누굴 적분하자고? KX LN 절대 이걸 적분하라고? 이 넓이는 1 나와야 됩니다. x의 범위가 음수야? 그럼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달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k는 끄집어 넣어도 되잖아. x 곱하기 ln 이걸 적분해야 돼.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거 어떻게 해? 로그 함수가 있는데? 네, 부분 적분밖에 없네요. 누굴 U''으로 놓을 건데? 누구? G3다로 V의 값은 ln-x로 잡았습니다. 적분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속미분한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그래서 미분했더니 x분의 1입니다. 자, 이제 k 곱하기 이거 2분의 1 x의 제곱 ln-x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빼기 인테그럴 이거 2분의 1 x? 2분의 1 x를 적분한 게 누군데? 자, 부분 적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대입해서 산수만에서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2분의 1 이걸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빵!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대입하는 거지. 루트 2분의 1 대입했더니 제곱했더니 4,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이걸 계산하세요. 2, 4분의 1 마이너스 2, 통분하면 누구야? k 곱하기 4, 4, 2분의 2 마이너스 이거라고? 따라서 k 값은 2 마이너스 2. 양수 맞아? 네. 네, 이게 답입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나 맞췄어? 저 뒤에 한번 세 개로 분류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 같아, 광운대학교가. 과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두 번째 시험지고요.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판별식에 따른 2차 방식의 근을 설명했고요. 치환적 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지 포물선의 문제 같은데 좀 불편해 보입니다. 실수 BC에 대해서 B,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B, C라는 녀석을 좌표로 하는 점 전체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든지 또는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B라고 하는 좌표는 0부터 2까지, C점의 좌표는 0부터 2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만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의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그럼 문제 요구한 건 이거네. B의 값은 0부터 2까지예요. C의 값도 0부터 2까지예요. 그런데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분의 1 B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걸 만족하는 녀석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가 B축, B축과 C축이 있습니다. B의 값도 0부터 2까지, C의 값도 0부터 2까지입니다. 이 사각형 안에만 B, C의 값을 허용하세요. 근데 C의 값이 4분의 1 B제곱이면 빵 대입하면 빵인가요? 2 대입하면은 이런 포물선인가? 근데 C가 4분의 1 B제곱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이 영역을 B, C의 영역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려면 이것들 세 개로 이렇게 식으로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이라는 점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방금 전에 영역을 색칠한 영역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넓이를 5대 11로 나누도록 한다면 직선이 누군가요? 5대 11? 왼쪽 오른쪽? 2,0을 지난 직선이? 그럼 대충 이런 직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직선이 된다면 아래쪽에는 넓이랑 여기 넓이가 5대 11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 좌표 모르죠? 이 점 좌표 몰라서 이 점 교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교점의 좌표 알파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 넓이부터 구할까? 전체 넓이의 값, 원래 빗금친 전체 면적의 값은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4분의 1 B제곱을 B축방으로 적분하면 되죠?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12분의 1 B의 세제곱이에요? 거기다 0하고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12분의 8? 12분의 8이면 전체 면적의 값은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 넓이는 알파까지 곡선 미터 넓이랑 알파부터 2까지 직선 미터 넓이도 구해야 되잖아. 그게 좀 불편해서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오른쪽 넓이 구하려고요. 오른쪽에는 넓이의 값은 전체 넓이의 16분의 11이야?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할 생각이에요. 전체 넓이 3분의 2라는 넓이에 16분의 약분했더니 24분의 이 면적 구할 생각입니다. 이 면적은 알파부터 2까지 적분해야 되죠? 알파부터 2까지 적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서 누굴 빼요? 위에는 포물선에 직선을 빼야 돼? 근데 직선이 누군 줄 알고 직선을 빼냐? 직선은 2,0을 지는 직선인가요? 직선은 2,0을 지는 직선이면은 비율기를 몰랐을 때 여기 2,0을 지는 직선이에요? 근데 n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 직선과, 이건 B라고 잡아야 되지. 이 직선은 C의 값이 M 곱하기 B-2라고 하는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이야? 이때 근이 B의 값이 알파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뭘 빼야 돼? 직선을 빼야 돼? 이런 거 맞아요? 직선을 빼야 되는데 어차피 뭔가 이상하다. 직선과 같다고 놨을 때 교점 좌표로서의 M값이 기울기를 필요한 거지 내가 지금. 기울기가 필요한데 기울기가 누구야? 맞지? 이거에 근이 필요해? 아이씨, 이거 근 어떻게 구해?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알파 제곱이에요? 적분부터 합시다. 적분하고 있습니다. 12분의 1 B의 세제곱. 여기다 알파하고 2 대입할 생각입니다. 24분의 11의 값이 2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m? 2 대입했더니 4m? 알파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건가? 이거 어떻게 이쁘게 정리하냐 이거를. M값 대신에 대입해서 알파에 대한 식으로 만들 거고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이 뭐가 필요했지? 마지막에 구하라고 했던 녀석의 값은? 네. 직선의 방식으로 구하려면 M값이 필요한 거죠? M값을 구하려면 알파가 누군지 필요하고요. 이 녀석의 값을 집어넣어서 알파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알파의 값을 집어넣어서 M값을 구하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산수가 근데 장난 아니네. 이제 알파 콤마 4분의 1 알파 제곱에서 알파 컴마 알파 콤마 4분의 1 알파 제곱에서 콤마 여기랑 그렇게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우면 되죠. 아, 뭐 그거는 마지막은 그거는 비쌀 것 같습니다. EM이죠. 아이고야. 플러스 2분의 말파제곱 2로 나눠주면은 8분의 1. 마지막은 빼기 2의 말파? 맞겠나요? 그래서 산수만에서 알파 구할 생각입니다. 산수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좀 정리부터 할까? 3분의 2면은 24분의 16? 여기 산수가 안 되네. 안 되지. 양변에 뭘 곱하려고? 이거 곱하고 있습니다.
몇이야? 이거예요? 알파의 4승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알파의 4제곱, 알파의 세제곱의 값이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이 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조리제법 돼요? 너무 괴롭힌다. 아이씨, 차 왼쪽 걸로 하면 쉽게 풀렸던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넓이 구해서 전체 넓이에 16분의 5라고 나왔으면 이게 더 쉬웠나 보다. 에이씨,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그냥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나? 뭘로 되니? 이로 된다고? 28. 그래, 2로 되네? 따라서 인수분해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1하고 알파의 값은 2가 될 수 없죠. 2가 아까 2,0이라는 점을 지났으니까 알파 2일 수 없습니다. 알파의 값은 1던지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가운데부가 플러스가 되면 2분의 5보다 크니까 가운데 플러스는 안 돼. 2보다 크니까. 가운데 마이너스면 5에서 2점 몇을 뺐으니까 2점 몇을 일어났으니까 1점 몇? 45 아니에요? 뭐가? 25 플러스 20. 근데 전형이 또 날 낚았네요. 25 더하기 20이면 45요? 45면 가운데 부 플러스면 범위를 넘어서니까 안 되고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면 음수니까 안 되나? 네, 둘 다 안 됩니다. 되는 건 1밖에 없군요. 알파의 값은 1입니다. 알파의 값 1이면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문제가 걸어온 직선은 C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B 마이너스 2라고요. B C의 값 대신에 XY로 바꿔서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게 두 번째 거의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와,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카페에서 출제인데? fx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을 했습니다. y축 대칭한 게 누구지? 누구의 볼로 바꾸죠? 네, x의 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이동했습니다. x값 대신에 뭐 대입해? 네, x값 대신에 x-파이를 대입해? 이거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gx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고 하는 거를 증명하세요. 이거 두 개 똑같은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갑시다. 인테그럴 fx dx라는 녀석과 인테그럴 ft dt의 값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부정적 분했을 때는 x라는 문자의 식, t라는 문자의 식이어서
변수가 달라서 다른 식입니다.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녀석과 a부터 b까지 ft dt의 값은 숫자로 똑같습니다. 자, 쌤은 지금 1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1번 문제가 우변값이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f 파이 마이너스 x dx죠? 이걸 치환하려고요. 파이 마이너스 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미분했더니 왼쪽은 마이너스 dx dt입니다. 자, 치환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하면 t는 x한테 파이를 대입하면 t는 dx 값 대신에는 마이너스를 없애면 정적분의 값은 변수를 t를 x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변값이랑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맞나요? 자, 두 번째 거는 0부터 파이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할 건데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환은 보통 누구를 치환하죠? 네, 분모에 있는 값을 치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치환하고 미분했습니다. 그렇게 치환을 했더니 빵 대입하면은 파이 대입하면은 분모의 값은 1 플러스 t제곱입니다. 그런데 sin x dx는 마이너 dt라고요? 마이너스를 없앴습니다. 근데 이건 우함수입니다. 짝수차 함수거든요. 플러스 t를 대입하나 마이너 t를 대입하나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여서 2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할 수 있죠? 이제 적분하려고 하는데 1 플러스 아까 전에 했잖아. 아까 전에 쌤이 인테그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특수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 자, 특수치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x라는 걸 사용했으니까 지금은 세타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t값 대신에 미분했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인테그럴 t한테 빵 대입하면은 빵 나온 세타는 t한테 1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dt 값 대신에 근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약분하면 1만 남아요? 적분했더니 1 적분했더니 세타입니다. 4분의 파이 대입하고 빵 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한 결과를 이용해서 얘랑 얘랑은 차이점이 엄청 큰데? 얘는 x가 앞에 없었지? 여기는 앞에 x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걸 이용해서 이걸 보라고 합니다. 부분적분하라는 얘기인가? 이걸 뭐라고 했죠? 폐에 막 가래가 가득 찬 것 같았고. 근데 담배 핀다 계속.
자,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면 여기서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였나?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fx dx의 값이랑 0부터 파이까지 f 파이-x dx가 똑같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fx라고 생각한다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는 0부터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게 똑같다고요? 두 개는 똑같을 건데 그 중에 우린 저 값이 궁금해 지금.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바꿔 쓸 수 있어. 분모의 값은 파이면 함수를 안 바꿔? 2, 4, 5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이야? 사인의 값은 함수 안 바꿀 건데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앞에 파이-x가 있잖아.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파이 사인 x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빼기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x 사인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파이만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아까 전에 뭐였더라? 2분의 파이? 따라서 두 개 0부터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x 얘가 파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차근차근 풀 수 있게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수학 1의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한 변의 길이의 일자리인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1,1입니다. P2라는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인가요? P3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P4의 값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X좌표는 등비수열 합이고요. Y좌표는 등비수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n 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n 값은 누군데? 공비의 값은 2분의 1이야? 초항의 값은 1이고 항은 몇 개인데? 1이면 1개, 2면 2개, 3이면 3개, 4면 4개야? 항의 개수는 n개 있는 것 같습니다. Y좌표의 값은 누구지? 2분의 1에? 네. 이렇게 Pn이라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AN? 이게 BN? AN 값이 누구라고요? 전개해버릴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근데 BN의 값은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나누기 했더니 bn분의 an 값은 분자분모의 2n승을 곱하기겠습니다. 2n-1승을 곱했습니다. 2의 n-1승을 곱했습니다. 2의 n-1승을 곱했습니다. 그 bn분의 an 값은 2n승은 짝수잖아. 짝수에서 1 뺐으니까 이 녀석 홀수 맞아요?
2n승이 짝수이므로 얘는 홀수입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n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SN이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 넓이는 1, 두 번째 넓이의 값은 4분의 1, 16분의 1, n번째 정사각형 넓이가 이거 수열의 합이 아닙니다. 4분의 1에 4개 n번째 사각형 넓이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시그마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을 잘 보면 1부터가 아니야.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SK였으면 등비급수죠. 하지만 거기서 뭘 빼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빼라고? 이거 구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건 등비급수, 초항은 1, 공비는 4분의 1. 앞에 거는 1-4분의 1분의 1. 하지만 뒤에 거는 1-4분의 1분의 초항은 1, 1- 네, 뒤에 건 등비수 합입니다. 근데 분모의 값이 4분의 1에 그럼 4분의 3분의 1은 지워지고 분모는 4분의 1 n-1승인데 분자의 값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n-1승이야? 그러면 남는 값은 두 번째 거 답이에요? 에이 잘못했다. 3분의 4야 3분의 4? 번분수 계산했으니까. 수진이 1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건가요 혹시? 어? 잘못했네? 왜 둔갑했니 너는? n승이었죠? n승이었으니까 이거 지워져요? 약분하면 4분의 1 하나 더 남아? 네, 답은 3분의 1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n값이 이상이었을 때 양수의 dn의 값이 필요한데 원점과 pn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또 y는 dnx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사이각의 크기는 45도입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문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n번째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PN입니다. PN의 좌표는 AN, BN이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을 연결하는 이 선이 있고 그 사이에 까먹었다. 원점하고 PN을 연결한 직선이 있고요. Y는 DN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은 Y는 DN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럼 DN의 값은 기울기죠. 자,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나 혹시? 사이각이 45도로 얘기한 거지? 여기다 알파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얘기한 거는 네, 여기가 45도라고 준 거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냐면 탄젠트 베타의 값은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입니다. 탄젠트 알파의 값은 AN분의 BN입니다. 아까 BN분의 AN 구했잖아. 그럼 AN분의 BN의 값은
이게 지금 탄젠트 알파입니다. 근데 문제가 준 거는 45도로 줬다고요? 45도가 이거라고? 덧셈 정리로 계산했더니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고 대입하려고 하는데 왼쪽 값은 1이죠? 1 플러스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분자의 값은 DM DM 분모 분자의 2n승 마이너스를 곱하려고요. 2의 n승 마이너스 1 플러스 dn 2의 n승 마이너스 1 dn 분모값을 곱했습니다. 이제 2항에서 dn 구하는 게 목표인 거죠? 2항 했더니 DM 따라서 내가 구하는 dn 값은 DM 뭐 2로 약분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들도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사실은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모값이 4승, 2승, 1승으로 표현됐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쌤이 지금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합니다.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분모는 다 돼 있는 것 같아. x한테 2 대입한 거, x한테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10 대입한 것까지 2부터 10까지 대입한 게 있습니다. 근데 분자의 값이 2에다 2배, 분모에 대입한 3에다 2배, 4에다 2배, 10에다 2배 한 거죠? EX 네. 이 녀석의 값이면은 이렇게 쓸 건데 분분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분수 공식 알고 있습니다. a, b분의 c가 있으면 이게 분분수 공식이죠?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분모의 차이값은 b-a가 큰 것 빼기 작은 거죠. 이거는 2x야? 그 2x분의 2x는 지워져요? 남은 녀석의 값이 작은 것 빼기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하고 쭉 소거되겠네? 제일 처음에 2부터 대입했습니다. 2대입했더니 이거 남고 마지막에 10대입한 거 남아요? 쌤이 중간에 여러 개 쓰기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앞에 값이 3분의 1이라고요? 뒤에 게 111분의 1? 통분해야 되는데 통분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